네, 네이버 패널과 함께 2부 이어가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정군기 동국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 보느라고 좀 잠 못 주무셨죠?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아니 저는 좀 전반전만 보다가 자야 되겠다 했는데 그또 연장전에 또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뭐 최고의 명승부로 기록될 만하니까요. 대단했어요. 잘 보셨습니다. 예. 일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49제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49제 참석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또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네는 어쨌냐 그런 얘기하죠.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장병 추모하는 서해 소외 날 기념식 모른 척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 연평해전 날 월드컵 보러 일본으로 갔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부하 직원 김문기 전 처장이죠. 빈소에 조문 안 가고 그날 발인하는 날 춤추는 동영상 올렸다. 뭐 이렇게 비판했는데 정군기 교수 보시기에 49제 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다음에 이 49제가 공식적인 그 행사가 아니고 유가족들 중심으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모 그 이런 행사고 그다음에 그 또 제가 보니까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규탄 그 집회에 있는 슬로건이 있어서 49제라는 게 이게 요즘 장례식에서는 뭐 잘 하지도 않는 그 이제 이전 전통적인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갈 필요는 없었다. 다만 마음 전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요? 메시지로 내는 건 예. 필요했다 보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박원석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가 공식적인 행사인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은데 유가족이 참석하면 그게 공식적인 49제인 거죠. 대통령이 물론 가는 게 그 간단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부 주최 행사도 아니고 또 종교기관 행사도 아니고 시민사회와 유가족 주최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 누군가를 보내던가 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유가족들한테 많은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도 유가족들은 공식적인 사과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거의 이제 5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하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 점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공교롭게 또 그때 다른 행사에 참석하셔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하고 하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 사회적 참사로 뭐 15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정부가 그에 대해서 추모하고 위로하고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그 49제 가고 안 가고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거고 그냥 뭐 어쩌다 일어난 사고 정도로 치부하는 이런 정부 여당 내 인식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초반에 이제 그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지요. 그랬는데 49제 안 간 거를 두고 비판을 하고 이제 하필이면 지금 얘기하신 그날 행사가 중소 소상공인 판촉 행사였더라고요. 뭐 윈터 페스티벌인데 윈터 페스티벌. 정진환 교수 이제 거기에서 뭐 또 이렇게 술잔을 또 이렇게 들면서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뭐 술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좀 세밀하게 일정 같은 것을 좀 조절을 하고 메시지도 알릴 것도 좀 그런 상황을 봐서 알리고 그런 배려랄까요? 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그런 배려가 왜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크지요.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추모제를 찾아서 희생자를 또 기리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국민안전의 최종 책임자라고 하는 대통령은 다른 행사장에서 우스갯소리나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공감, 또 무성의,
무책임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대통령의 일원이 오늘 아침 그 국민의힘 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김상원 의원이 또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뭐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49제 안 갈 수 있습니다. 뭐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상 규명이라든지 또는 뭐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또는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있다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회 최고회의에서 이런 저는 망언과 망발이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신성범 의원 시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태도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은 제가 보기 적절치 않다. 처음에 일이 났을 때 그래도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을 했고 온 관공서에 반기를 게재했던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분향소 이런 데를 매일 간다고 왜 이렇게 많이 다 찾아가느냐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다 했는데 49제를 하면 아시는 대로 불교 행사란 말이에요. 불교 행사. 조계사에서 열렸고. 근데 여기에서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기에 가는 것보다는 다른 행사에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행사에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 대신에 보는 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아니냐. 저는 이점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점을 좀 놔주자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가서 부딪히지, 계란 맞더라도 가서 등 두드려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아주 뭐 글쎄 표현이 뭐 합니다만 굉장히 옛날 어른말 예송적 문제다. 예의를 다하지 않는다. 태도가 흘러먹었다. 이런 것을 꺼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다 보이죠. 아니 뭐 꼭 49제 대통령이 참석해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그날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또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면 좀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연말 선물을 보냈는데 그 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선물이 수입산이라면서 지금 또 논란이 됐어요. 견과류 세트를 보냈는데 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보면 박원석 의원 좀 세밀하지가 못해요. 네, 부주의하죠. 뭐 대통령실에서도 부주의하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이건 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실무선에서 그런 정도는 걸렀을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농민들한테도 보냈거든요. 농민들이 저렇게 수입산 농산물로 만든 견과를 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작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작은 일 하나조차 어쨌든 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했다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길 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공기 교수님, 예. 참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그 선물 보낼 때 견과류 이게 다 중국산이고 이런 거면은 야 대통령이 보내는 건데 국산품을 보내야지 국산 농산물을 보내야지 이게 이런 것은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앵커님 말씀이나 박원석 의원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 정말 디테일이 좀 예. 모자라고 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대통령 참모실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아마 예산을 잡는 모양이죠. 행안부 장관이 뭐 이제 뭐 잘못했다는 식의 앞으로 바꾸겠다는 식의 그 발표가 있어서 이건 뭐 너무 국민들이 이건 다른 뭐 정책의 실패라든가 큰 건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의 어떤 그 꼬투리를 잡는 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그러니까 실수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뭐 이런 거 좀 잘못 보내고 그러면 즉각 또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세밀히 못 챙겼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 대통령 이름으로 갔지만 그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군색해요. 궁색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통령 선물 세트가 한 8만 9천 명, 한 9만 명한테 갔는데 그 중에 5세트 종류가 다른 모양이에요. 견과류 세트인데 견과류 세트가 약 2,300명이 받았다. 그 가운데 보니까 다들 보니까 외국산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땅콩, 호두, 아몬드, 호박씨, 피스타치오, 중국, 미국,
미국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민들이 열이 많이 지금 화가 많이 있는 상태인데 예. 이렇게 보내면은 좀 말씀하신 그러게 대로 말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 예. 임금님 귀에 캔디님 이런 글 보내셨어요. 중국과 잘해보겠다는 시그널인가요?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이 새 정부 들어서서 이 홍보 쪽 공보 메시지 관리 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설 전후에서 개각이 있을 것 같다. 뭐 지난번에 훈장 취소 해프닝 벌어졌던 이진복 수석 또 강승규 수석 훈장 주려고 했던 것도 청와대 참모진 교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시각 나왔었지요. 개각할 것 같습니까 신성범 의원? 하겠죠. 오히려 저는 지난번 두 수석 강성규 이진복 수석에게 훈장 수여한다는 소리 듣고 아하 이 두 사람을 내보내는구나. 예. 고생했습니다. 뭐 이런 걸 느껴졌는데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도 그렇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쇄신의 분위기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 내각 많이 바꿀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이겠죠. 그러면 자 대통령실과 내각 그다음에 당을 일신해서 여권 전체를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예. 그 폭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전망 어떻게 하세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일기 내각이 이제 출범한 지 한 7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한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쨌든 국정 운영이나 대통령 보좌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고 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은 어쨌든 완만하게 상승 곡선이나 상승 기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새롭게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잡아 나가고 분위기 전환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청와대 참모진이나 내각 교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쨌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경질해야 된다. 그동안에 야당도 시민사회도 유가족들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자연스러운 그런 방식을 대통령이 선호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을 필두로 예. 또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야 될 장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개각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하고 또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상민 장관만 딱 이렇게 경질하면 문책성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개편할 때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덜하겠죠. 좀 덜한 그런 측면도. 근데 문제는 이상민 장관은 또 유독 그냥 유임을 시킨다.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가 커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의 참모진 교체, 내각 쇄신 이것은 뭐 좋은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지금 좀 전에 박원석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뭐 상승세에 있다고 하면 그 흐름에 좀 올라탈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왜 국정 운영 잘 해야죠.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어떤 방향이 문제다. 이를테면 이상민 장관 유임이라든지 저는 또 일각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검핵관 중용설이 있어요. 그 실제 내각보다는 BH 쪽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지금 그 교체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방향이 잘못될 경우, 이를테면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 중용이라든지 이런 검핵관들로 만약에 채우게 된다면 오히려 여론의 어떤 그 저항 이런 걸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검핵관이라 하면 윤핵관처럼 검찰 핵심 관계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네. 만드신 용어예요? 뭐 그 이미 언론에도 많이 언론화됐죠. 아, 그래요? 네네. 검핵관이라고? 윤핵관보다 한 수 위가 검핵관으로 알려져 있죠. 옛날에 뭐 위에 뭐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뭐 네. 박사 위에 육사, 네. 예, 육사 위에 검사잖아요. 육사 위에 보안사 그때는 보안사 위에 여사, 네. 예. 검사 위에 법사고 이 정도에서는. 참 아유. 정공기 교수께서는 개각한다면 네. 타이밍이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집권 7개월 만에 이 내각 리셔플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 집권 한 6개월, 7개월 동안 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뚜렷하게 뭐 실패한 사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이상민 장관 때문이라도 리셔플 해야 된다면 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는 보이는데 저는 산자부하고 복지부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미국의 IRA 그 관계를 산자부가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예. 용산하고 국민의힘에 좀 그 분위기를 전달 못한 그런 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 복지부 장관 체제에서는 뭐 뚜렷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복지부 장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이번에 그 복지 연금 개혁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뭐 끝날 때쯤에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복지부 내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뭐 그 정말 바꾼다면 이런 것도 그 일을 위해서 바꾼다면 저는 2, 3개월 만에 바꾸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난번에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물러나고 또 바로 이렇게 할 때 연금 개혁이나 그런 개혁에 관해서 생각이 있었다면은 거기 적임자를 찾아서 임명을 했어야죠. 근데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거는 고사하고요. 우선 통과시킬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헤맨 건 뭐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윤석열 정부의 그 정말 비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겠죠. 거기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부처 장관들이 개각 대상에 보통 포함이 된다 그렇게들 하는데 문광부 장관도 상당히 좀 낮았나 봐요. 그래서 박보균 장관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게 조직을 잘 보시면 돈이 엄청 많은 조직인데 예산이 많아요. 왜냐? 이것은 베푸는 자리예요. 스포츠, 체육, 문화 모든 걸. 근데 박보균 장관이 유일하게 경력입니까? 중앙일보 논설 주간 대기자란 말이에요. 글은 잘 쓰셨고 그 때문에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한테 인상적이었거나 이런 걸 비춰졌을 텐데 그 후로 보면은 눈에 띄는 대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K컬처 문제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에서 조금씩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제 눈에 보여져서 문체부 장관도 교체 지수가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튼 뭐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많이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도 꽤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예. 기대하세요, 정기남 교수? 전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이 정말 6개월의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반성과 또 앞으로 어떤 그 과제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서 거기에 걸맞게 내각의 어떤 쇄신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어떤 그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뭐 저는 뭐 그 개각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한 거다. 결국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그 참모진 교체와 내각 교체가 될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어떠한 사인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변화했다라는 사인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그 회의에서도 공개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생중계된 회의에서 평가 회의에서도 보였습니다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속에서 부처 장관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누구를 교체해야 될지도 국민들은 어떤 판단의 기준도 지금 없는 상황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정 교수 말씀이 뭐 일부는 맞는 측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대목이 좀 눈에 띄더라. 뭐냐면은 인사 문제에 관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아는 사람, 친숙한 사람, 검찰 핵심들만 쓴다는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전달 안 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침 저녁 신문도 읽고 방송도 읽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죠. 대통령이 알게 됐다. 그러면은 자 사람을 쓸 때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는 사람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좀 달라질 거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인사폭이 좀 넓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미리 비관적으로 금액관의 재부상이다를 너무 좀 일찍 예측하는 것도 섣부르다고 봐요. 그 저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그 질병관리청장 임명한 걸 보니까 50년 지기의 부인을 물론 그분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그 경력을 쌓은 분이긴 한데 그런 분이 그분만 있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 스타일이 쉽게 바뀔까 이런 걱정은 드는 거죠. 산소망님도 그런 걸 주셨어요. 개각 시기에 30년 지기, 40년 지기들은 기대가 좀 되겠네요. 근데 그 55년 지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전부 지기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그 파스테르 그 연구소에 있는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 한국에서 이 감염, 뭐 이 면역, 뭐 이런 질병 계통에서는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전문가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적격자인데 또 우연히 이 사람이 뭐 이철우 교수 부인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부각이 돼가지고 전문성이 또 폄하되는 이런 게 있어서 언론들이 좀 균형 있게 보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언론 운동장은 90%가 이 민주당 또 야당 이 호감형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언론 운동장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언론이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인들, 예. 먹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판적이고 또 진보 인사가 많고 뭐 이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진보 성향이 많아서 이 언론도 너무 그쪽으로 가 있는데 뭐 이것도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언론 환경이 다 자기한테 불리하대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이게 지영미 소장 같은 경우는요, 그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종찬 원장의 또 며느리죠. 집안 며느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사람 챙기기로 비춰지는 그런 지형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공기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할 때 그렇게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관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지 않고 정말로 엄선해서 전문가들을 딱 뽑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지인의 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몇 년 친구, 뭐 몇 년 지기 이런 걸로 논란이 있던 상황에 또 이렇게 되니까 과연 순서가 어느 쪽일까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오늘 당헌을 바꿔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 100%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인데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좀 다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신성범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뜻에 맞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높아지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집권한 지 1년이 안 되는 여당의 대표 뽑는 데는 미안하지만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윤심이 가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없는 현실적 구도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치 현실이라고 보고 누가 제일 유리해진 거예요? 아직은 윤심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김기현 될까? 권성동은 자기가 뭐 설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철수 뭐 이렇게 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제가 보기엔 쳐다보고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유승민 되면 난리 나겠는데요? 분당이죠. 그러면 네. 예.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탈당하는 분당이죠.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저는 충성도 테스트의 장이 될 것 같아요. 갈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1부에서 박재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하고 또 2부에서 좀 짧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댓글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사자성어 제대로 선물도 못 드렸는데요. 내일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